당뇨병은요, 당뇨병은 오줌이잖아요. 오줌 속에 당이 많아지더라. 이게 당뇨병인데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당혈병입니다. 당혈병. 우리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요. 피 검사를 하면 피 속에 당이 많아. 이 요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요 전 단계에서 피 속에 당이 많으니까 이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요. 그죠? 끈적끈적. 당이 손에 묻어보세요. 설탕이나 사탕이나 꿀이나 물엿이나 이런 당분이 여기 묻으면 끈적끈적 껍질껍질하잖아요.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피가. 우리의 생명은 피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피가 자체가 생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책, 제일 귀한 책은 경전이라 그래요. 경이라 그래요. 중국의 사서 삼경이 있듯이 제일 오래된 책, 제일 진리만을 모아놓은 책을 경이라 그래요. 그 세계적인 경전에 보면은 종교 경전들이죠. 불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또 이슬람 저기 코란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전부 식물을 먹게 돼 있어요. 식물. 사람은요 식물을 먹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인류 역사 수백만 년 동안 식물만 먹어오다가 열매를 수렵 채집해가지고 열매 따먹고, 그 다음에 채소, 과일이에요. 과일 주성분. 우리가 먹어온 식사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왜 역사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DNA 유전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DNA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DNA 유전자의 고장이 생겼어요. 그걸 원위치로 되돌리면 병이 났는데 원위치로 되돌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피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고장이 났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다 마찬가지인데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피 속에 당분이 많아지니까 끈적끈적해지면 생명이 죽어요. 못 삽니다. 피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심장에 짜준 피가 뇌로 가야 되고 팔다리로 가야 되고 오장육부로 가줘야 돼요. 가야 돼. 이동을 해서 도달을 해야 돼. 그게 세포에서 피 공급을 받아야 그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산소가 들어있고 당분이 들어있고 영양소가 있는데 이 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얘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이동하는 이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다 짐을 실어서 날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석탄을 갖다가 산 속에 있는 석탄을 갖다 캐서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저 화력발전소를 가야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가는데 도로가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도로가. 그 도로가 이 자동차가 피고요. 도로가 뭡니까? 혈관이에요. 혈관. 이게 혈관병입니다. 혈관병. 당뇨병이요. 우리는 당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 당뇨병 당이 적이야. 당이 원인이야. 그러니까 과일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과일도 먹지 말고, 이 당분이 들어가. 우리가 주식이 당분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이 탄수화물이 당분이에요. 당분을 먹지 말라 그래요. 이 당분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과일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들은 과일 먹으면 안 된대. 왜? 과일 드셔보니까 혈당이 확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요. 왜 올라가는지는 생각 안 하고, 왜 올라가는지 그 원인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결과만 관심 있어요.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혹시 당뇨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요, 당뇨병의 원인은 당입니다 그래요. 당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건 알아요. 맞아요. 당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렇기는 한데 그거는 원인 중에 작은 원인이에요. 원인이 많아요. 많은데 큰 원인, 작은 원인이 있는데 이 당 자체는 결과라는 결과. 자, 피 속에 당분이 넘쳐나. 당분이 일정 수준 이상,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넘어서 저혈당이죠. 피 속에 당이 높아져서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니까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흐르질 못해. 순환이 안 되니까 세포가 굶어 죽어요. 여기 당이 잔뜩 쌓여 있는데 혈관 속에는 당이 잔뜩 쌓여 있는데 혈관이 막혔으니까 흐름이 멈춰요. 느리니까 이 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에 결국은 근육세포, 뇌세포, 간세포, 공파세포, 뼈세포 다 세포인데 세균이에요. 세포가 굶어 죽어요. 세포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기운이 없어요. 당뇨 환자는 기운이 없어요. 많이 먹는데 기운이 없어요. 점점 더 많이 드셔보세요. 더 많이 드실수록 점점 더 기운이 없어요. 우리는 기운이 없으니까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돼. 소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버님?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제가 고혈압, 당뇨병을 제가 고쳐본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제 병 못 고쳐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의사들이 제 병을 못 고쳐요.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환자를 고칠까요? 제가 당뇨, 고혈압을 제가 제 몸의 병을 고쳐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피곤하고 피로감, 첫째 피로감이에요. 당뇨의 증상은 다른 거 없어요. 피로감, 무기력감이에요. 기운 없고 피곤해 그냥. 조금만 뭘 하면 지구력이 없어.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막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당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당이 높아서 당뇨병에 걸렸는데도 부족해서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좋은 걸 많이 드시려고 해. 영양제를 더 드시고 약도 드시고 자꾸 더 좋은 걸 찾아서 먹으려고만 해. 요 심리를 시장에서, 이 자본주의는 시장이 이용을 해요. 텔레비 켜보세요. 당뇨에는 뭐가 좋다, 고혈압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어마어마한 식품들, 건강기능식품들이 천지입니다. 천지. 텔레비 켜면은 그 절반이 홈쇼핑 채널이, 절반이 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 각종 영양제, 보조제, 보조식품 산업이 고도성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 왜 고도성장을 합니까? 이 산업이 성장을 하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기운이 없으니까 좋은 걸 먹어야 되라고만 생각을 해요. 발이 시리니까. 이게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병이 더 많아요. 그거 아세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 치고 젊은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 제가 옛날에 20대 30대 때 10대 20대 30대 우리 그때 무슨 약이 병원이 뭐예요? 왜 병원에 가요? 요즘요, 아이들이 당뇨병에 걸려서 와요. 청소년들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걸려서 와요. 네. 엄마, 부모들이 손잡고 와요. 그리고 여성분들 다 수족냉증이 있어요. 수족냉증. 손발 시리지 않으세요? 발이 차죠? 예, 손발 차죠? 그 제가 어떻게 알까요?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보지 않고 알아요. 근데 그 양말 벗어보세요. 제가 지금 보세요. 저 맨발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외모부터 좀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처방전을요, 처방전 보자마자 이게 다 쓰레기라 그러고, 이거 쓰레기통에다 넣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으실 거예요. 아무 미련 없이 버리세요.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의사들이 절대 책임진다는 말 안 해요. 왜냐? 고쳐본 적이 없으니까. 병원 의사들은 병이 낫는 거 본 적이 없어. 약을 끊으면 다 탈이 나. 그것만 봤으니까 약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오늘 제 얘기 잘 듣고 가셔서 요거대로 하시면은 약을 끊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원인인데. 원인만 없애면은요, 이거 보세요. 병원이 넘쳐나고 의사가 넘쳐나고 약물이 넘쳐나요. 이게 다 병 고치는 사람들, 병 고치는 수단이에요. 그죠? 근데 왜 질병이 늘어납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은 잘못된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고치면 돼요. 잘못된 거 바로 잡으면 되고요. 모르는 거 내가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라고, 깨달으시라고, 터득하시라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얘기를 다 잘 들으시고 그래 그 말이 맞아 라고 공감을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천이 남았어요. 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강의가 2시간, 3시간 하는데 다 듣고 나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 근데 의사들이 얘기하면 다 그럴듯해요. 예? 왜냐면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말은 잘해. 응? 근데요, 꽁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에요. 꽁 잡는. 병을 고쳐야 의사예요. 병 고쳐야 의사죠. 면허가 있는 게 의사가 아니고 병원 원장 타이틀을 이렇게 딱 달고 있는 사람이, 간판 걸고 있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의사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병 고쳤습니까? 한 가지도 못 고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큰 병원, 대형 병원 다니시면, 여러분들 부산에 큰 병원 다니실 거예요. 큰 병원 가보세요. 환자가 파글파글파글해. 근데 거기에 나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병명이 무슨 병이었든지. 당뇨, 고혈압은 이건 당연히 못 고치는 병이고, 이건 고치려면 안 해.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요, 당뇨병, 고혈압은 난치병, 불치병이에요. 당뇨, 고혈압의 종착점이 어딘지 아세요? 암이에요. 다 암으로 갑니다. 종착점이 암이에요. 무슨 암이 생기든 암이 생깁니다. 10명 중 8명이. 두 분은 고혈압, 당뇨가 있으니까 앞으로 암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보세요. 우리는 마지막에 암으로 다 죽는데요. 당뇨, 고혈압으로 죽는다는 예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영세 깐난애기부터요, 80세 이상 노인들, 우리나라 전체 이 선진국의 평균이에요. 선진국 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망 원인, 전 연령대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악성신생물이 암이에요. 여기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30대 젊은 애들은요, 자살이 많아요. 이건 그냥 사고야. 단순 사고고 나머지는 병인데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 암과 이게 원인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온, 음식이 잘못돼 장이 망가지면 뇌가 고장이 나거든요. 정신병이 걸려요. 정신병과 암은요, 같은 거예요. 뭐가 같다? 결과는 다르지만, 병명은 다르지만 원인이 똑같아. 원인.
이거 제가 연구한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보세요. 이 무서운 암이요. 2위도 여기 보시면 암. 여기 심장질환 나오죠. 3위, 세 번째는 뭐 뇌혈관 질환이 나옵니다. 심장 뇌혈관 질환 나옵니다. 여기도 암이고. 어쨌든 이거 다 통틀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조금 있고, 폐질환 있고, 그리고 자살. 이 모든 원인이 1위, 2위, 3위 모든 원인이 교통사고 하나만 빼고는 내가 차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놈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나를 받았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질병 아니에요. 교통사고 빼고, 운수사고, 교통사고 빼고 나머지는 전부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심장병도 하나, 간병도 하나, 콩팥병도 하나, 암도 하나. 원인이 하나예요. 그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르고 계속 암이라 그러면 암덩어리만 생각하고, 고혈압이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병이다 그러면 당만 생각해요. 우리는 오로지 당 머릿속에 당밖에 없어요. 이 당이 어떻게 하면 당을 낮출 것인가. 근데 암을 제일 많이 치료해 본 분이 이분이 독일의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분인데 세계 최고의 석학. 이분이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많이 고쳤어요. 전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꽁 잡는 게 매라고. 고쳐야 의사인데 우리나라 5대 암센터가 있는데 5대 암센터에서 암을 하나도 못 고쳐요. 5대 암센터 원장님들이 다 암으로 돌아갔어요. 쇼킹하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5대 암센터 원장들이 암으로 죽었다. 이거 암 의사, 암 전문의 중에도 최고의 암 전문의가 자기 병도 못 고쳤어. 그런 사람들이 무슨 환자를 고쳤겠습니까? 내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 현대 의료의 현 실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병원이라고 믿고 있는 그 현대 의학의 현 실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약만 잘 검사 잘 해서 명의를 찾아가서 검사해가지고 좋은 약을 타 먹으면 내 병이 낫겠지라고 30년을 믿어왔어요. 30년을 믿었는데 이제 더 믿어야 될까요? 약이 이만큼 한 줌인데 앞으로 약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는 끊자 이거죠. 이제는 깨닫자 이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야 돼. 거꾸로 완전히 유턴해야 돼. 유턴. 건강하려면 병원 믿지 마라. 건강진단 믿지 마라. 저 건강진단 진단서 맨날 들고 다니고 건강검진해가지고 무슨 수치가 어쩌네. 그러면 또 약이 추가되잖아요. 약 버려라. 병원 믿지 말고 약 버려라. 이분이 책의 첫 페이지에다가, 어머님 이 글자 보이세요? 맨 위에 파란색 제일 큰 글자 읽어보세요. 글자 보이세요? 아니면 질병을 완치할 것인가, 평생 약을 먹을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병존할 수가 없다. 약 먹고서는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치하고 싶으면 약부터 끊어라. 그래서 이분이 약을 끊고 거꾸로 해봤습니다. 거꾸로 유턴하니까 고혈압 이거 얼마에 치료된다고요? 3개월 만에 약 먹고 약 없이 완치된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3개월도 안 걸려요. 3주면 돼요. 이분 아주 느긋하게, 진짜 안 낫는 사람들, 정말 고질병,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조금씩. 아무리 가도 3개월 이내는 다 치료가 된다. 아무리 안 낫는 사람, 고질병, 오래된 병도, 뿌리가 깊은 병도 3개월이면 넉넉하다. 제가 해보니까 한 3주면 완치돼요. 아버님 그 고혈압 3주면 완치되는 병을 평생을 병원 다니고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이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뿐이 아니고 아버님뿐이 아니고 따님도 거꾸로 하셔야 돼. 내 지금 거꾸로란 얘기를 한자를 꺼내놓고 지금 이 얘기를 15분을 했어요. 저 발 얘기, 아까 발 얘기. 양말 벗어보세요. 발이 시린데요. 처음에 발을 탁 벗고 이거 탁 밟아보세요. 여기 선뜻 차요. 이게 돌이잖아요. 대리석이 차요. 차가운데 저는 지금 찬 거를 못 느껴요. 제가 이 똑같은 걸 밟고 있는데 왜 저는 못 느낄까요? 우리 몸이 적응을 해버렸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당이 높다고 계속 당만 생각하고 당뇨약만 계속 드시면, 당뇨약은 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이죠. 떨어뜨리니까 정상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너무 많이 해서 당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약을 쓰면요, 당약이 이만큼 떨어뜨려요. 당뇨약이 혈당을 이만큼 떨어뜨리니까 우리는 이게 당뇨병이 이건데, 이거 병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저 혈당을 걱정하고 있어요. 주머니에 사탕 넣고 다녀요. 초콜릿 넣고 다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혈당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한번 저혈당에 떨어져 본 분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혈당 떨어져 보셨어요? 쓰러져 보셨어요? 응급실 가보셨어요? 예, 다 해보셨죠. 30년을 이제 치료를 했으니까.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 30년 동안 하신 거, 어머님 하신 거는 그 치료가 아니에요. 병을 악화시키는 치료였어요. 지금요, 우리는 당뇨병은 이게 높아지는 게,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당혈병. 피 속에 당이 높아지니까요,
피가 이거 계속 걸쭉해지고 찐득찐득해지면 피가 흐르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변으로 빼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뇨예요. 당뇨는 병이 아니에요. 당뇨라고 하는 거는 이 높은 고혈당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당을 낮춰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자연 발생적으로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치료작용입니다. 이게 당뇨가 없으면은요, 소변에 당이 안 나오면 우린 죽어요. 벌써 사망했을 거예요. 고맙게도 이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기능이 우리 몸에 있어서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당뇨를 병이라고 봐요. 그걸 치료를 한대. 이거 치료하면 됩니까? 소변에 당을 떨어뜨리면 됩니까? 소변에 당이 많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피가 맑아지지, 피가 흘러가죠. 이해되세요? 피를 잘 흐르게 만들려고 내가 많이 먹어서 당을 잔뜩 피 속에다 보내줘가지고, 사실은 드신 것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제 요 뒤에 다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고 많이 드신 거, 이게 원인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많이 드신 거. 그래야 됩니다. 근육세포가 움직여줘야 돼요. 가동을 해야 돼요. 이 가동해서 이 당분을 갖다 여기서 끌어다 써버려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하지 않고 쌓기만 했어. 먹기만 했어. 그것이 혈당을 높여가지고 피가 걸쭉하게 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이고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이게 내가 죽겠네. 그리고 우리 몸이 저절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소변으로 당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소변으로 당을 내보낸다니까요. 소변에 당이 나오면 안 돼요, 원래. 단백질이 많으면 단백질도 빼내요. 그게 단백뇨예요. 단백뇨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 대부분 단백뇨도 나와요. 왜냐? 콩팥의 사고체 기능이 망가졌어요. 너무 많이 이게 이제 이 필터, 정수기 필터 같은 거거든요. 걸러주는 거예요. 여과시키는 여과장치인데, 콩팥의 여과장치가 망가졌어요. 이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걸 계속 과부담을 했다. 과부담. 예. 과도하게 이게 가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똑바로 명심하고 가셔야 될 건, 당뇨는 치료작용이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치료작용이에요. 그걸 도와줘야 돼요. 예, 도와줘야 돼요. 소변에 당분이 더 많이 빠져나와야 피가 맑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똑같이 드시고, 약만 드시고,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똑같이 계속 하면은, 이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기능,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기능이 점차 쇠퇴가 됩니다. 그럼 빼주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투석이라는 걸 합니다. 투석. 그건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피검사 해보면 그 콩팥 수치 다 나옵니다. 간 수치, 콩팥 수치,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여과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저기 다 나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큰 틀의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큰 틀의 거를.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그래서 그 잘못된 거를 제가 이제 결론, 이게 다 서론이고요. 요건 이해되세요? 요게 병이 아니다. 예, 요게 병인데, 요건 결과다. 우리 몸이 요거를 해결하려고, 해소하려고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만든 최후의 결과물이 당뇨인데, 우리는 그거를 병이라고 보고 당만 낮추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약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당은 뭡니까? 우리 먹은 음식이에요. 두 가지예요. 음식을 줄이고 써야 돼. 몸 안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하려니까 이 세포가 움직여요. 근육 세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려면 이 혈관이 막혀서 이 당이, 이 가는 길이 혈관이에요. 세포로 가는 길이, 이 길을 혈관이라고 해요. 이 길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도로부터 정비를 해야 되죠. 도로를 뚫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혈관 청소. 혈관 청소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청소할 겁니다. 청소. 저 약은요, 전부 혈관을 더 망가뜨려요. 저 약이. 저 약들이 보면 다 모세혈관 확장시키는 약이에요. 피를 묽게 하는 약입니다. 강제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당만 수치만 떨어뜨리는 데만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혈당이 떨어지는데, 저혈당은 약을 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고혈당이 무서우냐 저혈당이, 이게 한 100배 무서워요.
이것만 없으면은요, 저혈당의 걱정, 사람들이 그래요. 식사를 줄여야 됩니다. 이제 청소해야 돼서 식사를 줄여야 됩니다. 이 당이 어디서 왔다고요? 다 우리가 먹은 밥에서 온 겁니다. 밥에서. 그래서 이거를 식원병이라 그래요. 식원병. 여기 보시면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있는데 허리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질병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서울대 홍윤철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는지, 그 병의 원인이 뭔지를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서울대 교수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의사예요. 이분이요, 병의 탄생 원인, 병의 기원을 연구를 했는데 평생을 연구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원인이 뭐다? 문명이래요. 문명.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고 우리가 만든 그 문명이 질병을 탄생시켰다. 문명이에요. 문명. 문명이 병의 원인이에요. 좋은 신발 신고 다니죠. 좋은 양말 신고 좋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는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편안해요. 육체노동 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 어렸을 때 고기 1년에 몇 번 드셨어요?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는 뭐, 예, 예. 1년에 하루 구경도 못했어. 구경도. 고기 어디서 생겨서 아버지가 고기 갖다 끓여 먹으면 그날이 생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이 사람. 그죠? 이 젊은 청년들은 이해를 못해. 저게 무슨 말이에요? 고기가 왜 없어? 응? 고기가 왜 없고 계란. 옛날에요, 고기, 계란, 우유, 생선 구경도 못했고요. 예. 집에서 닭 키우면은요, 계란은 조금씩 먹었죠. 그리고 저 바닷가에 있는 이제 부산 분들은 그래도 뭐 해산물은 그래도 좀은 드셨을 거예요. 저는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산속에, 예, 그러면 해산물도 구경도 못해. 계란도 구경도 못하고 우유 이건 뭐 상상도 못해. 그리고 이 겨울에 어디에 채소 과일이 있습니까? 아버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대는 이해를 못해. 저거 무슨 말인가. 이 엄동설 안에 겨울에요, 사과, 딸기가 있고 수박, 참외가 있고요. 이게 겨울에요. 예, 다 제철에, 그냥 조금 제철에도 과일도 여름에 그 구경하는 사람이나 구경했지, 과수원집이나 과일을 먹었지. 예, 우리 과일도 없었어요. 채소 과일 못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척박해. 옛날에 그렇게 이제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았는데 그때 없는 병이에요, 이 당뇨병이. 그래서 이 병을 무슨 병이라는데 문명병이라 그래. 문명병. 당뇨병의 이름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문명병. 그 다음에 이제 현대병. 예, 현대병.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현대병. 옛날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현대에 생긴 병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자병 그래. 부자병.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풍요병이라 그래. 풍요병. 또 있어요. 선진국에만 있는 병이다. 선진국병. 또 있어요. 식원병이다. 이 맨 마지막에 이게 핵심이에요. 식원병이다. 식사 보면 이게 밥이에요. 식사가, 예, 원인이 돼 생긴 결과물이 질병이다. 우리가 먹은 저 밥이 원인이다. 그 원인이 만든 결과가 병이라는 거. 그게 당뇨병이에요. 그게 고혈압이에요. 이게 지금 며칠 만이에요? 우리 지금 며칠 만이죠? 한 9일 되셨죠? 9일 만에 이거는요. 이거 저 병원 가보세요. 근데 의사들이 그럴 거예요. 기적이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뇨병이 낫는다? 9일 만에 이렇게 좋아진다? 기적입니다. 기적. 뭐가 기적이냐? 아까 우리가 과식이나 육식을 많이 하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콩팥에서 그거를 여과를 시키는 장치가 콩팥이에요. 간이 해독을 하고 콩팥이 배독을 하고 배출하거든요. 배출하는데 그 배출이 소변으로 배출되잖아요. 그 이제 당을 걸러주는 게 콩팥이에요. 사구체라고 하는데 그 사구체가 지금 망가졌는데 이 어머님 인슐린 계속 맞으면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안 나빠졌을 거예요. 이제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구체가 완전히 나빠지신 분들은요, 신부전에 빠집니다. 신부전. 이 신부전은요, 만성이라 그래요. 만성 신부전. 이 신부전에 빠지면 요거는 당뇨는 난치라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난치 아닌데, 난치도 아니에요. 이건 병도 아니에요. 근데 난치라 그래요. 일단 당뇨병 고혈압은 난치인데 고혈압 당뇨로 약을 많이 먹다가 약 때문에 사구체가 망가져요. 그러면 여과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여과율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러면 만성 신부전이라고 해요. 이 신부전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난치 아니고 불치 그래요. 불치. 난치와 불치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이건 어렵다. 이건 아예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어려운데 어렵긴 한데 어찌어찌 될 수도 있고 약 먹으면서 어찌어찌 유지해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는요, 살 수가 없어요. 신부전에 빠지면요, 생명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는 치료가 없어.
연명을 해야 돼. 그게 투석이에요. 연명. 생명을 연장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연장을 해야 돼. 기계 장비에 의존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고체 여과율이요. 1 넘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1 넘어가면. 우린 다 0점 얼마 나와요. 0.5, 뭐 0.7, 뭐 0.9, 뭐 이래 나오는데 1.0 딱 넘어가면요. 이때부터 병으로 봐요. 1.5가 넘어간다. 이건 심각한가요? 이게 크레아틴 수치라고 하는데 독소가 차 있는 수치예요. 여과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저기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열흘 전에 오셨을 때 이 점수가요 4.38이 나왔거든요. 이 크레아틴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크레아틴이 독소입니다. 독소. 사고체가 여과를 못 해주니까 여과. 예? 이 사고체가 여과를 못 해주니까 독소가 쌓여요. 독소가 쌓인 수치를 0점 얼마요? 0점대면은 안전해요. 이건 정상인들은 다 0점 얼마 나와요. 근데 신부전이라고 하면 1.0 이상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신부전. 노란불이에요. 1.5가 넘어가면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근데 선생님 지금 얼마 나왔었냐면 4.38 나왔어요.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그 열흘 전, 9일 전에. 여기서요. 크레아틴 수치가 4.38 나오면 이거는 아예 신의 영역이고요. 0.1 떨어뜨리는 게 최대의 수건이에요. 병원에서는 0.1, 4.38이 나오던 거 4.2로 나오면 이거 좋습니다 그래요. 4.1 되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예가 없어요. 안 돼. 이거는 계속 올라갔지 떨어지는 예는 없어요. 아예 없어.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어. 의사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막 그래요. 요거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요. 0.1대가 아니고 0.01대. 요거 4.38에서 4.3 뭐 5 정도 떨어뜨렸다. 요거를 또 아주 좋아해요. 이거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이 소스 말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젊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이거 3으로 떨어뜨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불치라 그래요.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조금 좋아지면 좋아졌다 그러고 이게 막 4.2로 떨어졌다. 이거는 막 기적이라 그래요. 이게 떨어지면 기적이라고. 이게 떨어지면 뭘까요? 기적을 넘어서 이거는 하늘에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지금 열흘 만에 얼마 떨어졌냐면 3.54가 됐어요. 3.54. 이 앞자리가 달라졌어요. 이거 병원에 가면 그것도 열흘 만에 한 10개월 만에 이 정도 떨어져도 좋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 정도 떨어져도 좋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뀌었다. 이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를 못해. 병원의 의사들이 이해를 못해. 현대의학은요.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이게 안 떨어진다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4점 얼마에서 3점 얼마 떨어졌다.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세상에 이거 약을 끊으면 죽는데. 약 끊으면 이거 확 올라가가지고 이건 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 우리가 아까 뭔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 잘못된 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것도 약 먹어서 약은 늘려서 이게 됐다 그러면 그 약 탓이야. 약 때문에. 우리의 상식에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식은요. 약 먹으면 뭐가 좋아져야 돼. 그죠? 근데 우리 상식대로 왔습니까? 지금 상식이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갔는데 30년 전에 어머님이 요만한 약 하나를 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약 하나를 시작한 사람이 지금 30년 만에 약이 한 줌이 됐는데 이게 우리 상식과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요거는 이해됩니까? 하나로 해서 한 줌이 됐는데 30년 동안 거꾸로 한 거죠. 뭘 거꾸로 했느냐? 원인을 모르고 요거에만 관심 있어. 혈당만, 수치만 떨어뜨리는데 약은 수치 떨어지거든요. 약 오늘 늘리면 오늘 수치는 떨어져요. 그러나 이건 계속 나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병하고 지금 전쟁을 한다. 전쟁. 우리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가요. 미국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80만이 사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38만 명 죽었습니다. 미군이요. 2차 대전에서 미군이 30만, 이 40만이라 칩시다. 더블이 넘어요. 2년 동안에. 2차 대전 몇 년 했습니까? 6, 7년 동안에 38만 죽었는데요. 이 지금 2년 동안에 80만이 사망했는데 이게 전쟁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전쟁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청포성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이요?
요즘에 코로나 하루에 뭐 사망자가 뭐 5명, 5명, 6명 사망했다 그러면 저녁에 뉴스에 특보 나옵니다. 코로나 오늘 한 뭐 5명 사망했고 중증이 뭐 얼마고 확진자가 얼마고. 개의치 마세요. 이거 그냥 이제 몇 년 지나보면 알아요. 이거 풍토병이에요. 그냥 감기 이런 거예요. 감기 별종인데 처음 맞닥뜨린 놈이니까 떠들어요. 암이요? 여러분 제가 늘 암 얘기합니다. 무슨 병으로 오셔도 암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계속 그 약 드시면 약이 독약이라니까요. 독약을 지금 한 줌씩 계속 드시고 계시면 반드시 암이 옵니다. 반드시.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저 인간이 저 혼자 지 좋은 소리를 지 머리로 생각해내가지고 지 혼자 떠드는 거면 믿지 마세요. 이거 통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 드시다가 10명 중 8명이 암으로 갑니다. 통계예요. 왜 그러냐? 독약을 먹기 때문에. 독이 병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독약을 먹어서 그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암인데, 암이요. 하루에 사망자가 지금 350명입니다. 매일 350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데, 이건 안 떠들어요. 요건 특보에 나와요. 요건 특보에 나오고, 이거는 떠들지 않아요, 뉴스에서. 뭐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더 크게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암이라는 게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암 때문에, 약 때문에, 그것도 결국 약 때문에. 암이 뭐가 약 만들었다고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이 만든 병이 암인데 또 거기다 항암을 퍼부어요. 결국 항암제로 살해당한다. 이거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암 전문의 석학이 쓴 책. 우리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고혈압, 당뇨로 죽는 게 아니고 약으로 죽는 거예요. 병을 고쳐본 의사들은요, 저랑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까 유태우 박사,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대한민국 최고 의사입니다. 의사를 가르치는, 최고의 의사를 가르치는 선생이,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유턴해라. 거꾸로 가라. 거꾸로 하면 낫는다. 발을 이렇게 해야 낫는다. 같은 얘기예요. 혁명을 해야 낫는다. 혁명이 뭐예요?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예요. 혁명 해봐라. 난치병이란 없다. 모리츠 박사 아까 뭐라 했어요? 암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암도. 그 병이 종착점이 암인데 암도 병이 아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암이라는 거는 여기다 당뇨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예요. 당뇨, 고혈압 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산물이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이 당뇨가 왜 생겼습니까? 피가 탁해서 끈적끈적해지니까 이 세포에 피가 공급이 안 돼.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피를 좀 묽게 해주려고, 잘 흘러가게 해주려고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당뇨병이에요. 그럼 우리 소변으로 배출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결과물인데, 우리 몸의 최후의 결과물이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생존 전략이다. 마지막 생존 전략으로 우리 몸이 하고 있는 행위가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걸 병이래요. 고혈압도 똑같습니다. 피가 끌쭉해지니까 압력을 높이, 혈관이 좁아져요. 콜레스테롤, 그 중성지방,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요. 혈관 속에 들러붙어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내경을 좁아지게 만드니까 압력을 높여야 피가 흘러가요. 우리 몸이 피가 흘러야 사니까 압력을 높여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의사는 병 못 고치는 의사였어요. 왜? 30년 동안 못 고쳤잖아요. 앞으로 30년 더 지나보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약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어떤 약도 말을 안 듣는 지경까지 갑니다. 지금 이미 거의 근접했고, 어머니. 그래서 바꾸시면 돼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반란 일으키면 됩니다. 뒤집어 엎으면 돼요. 혁명하면 됩니다. 거꾸로 가면 돼요. 유턴하면 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이 4점 얼마 나왔는데 어머님이 지금 5.89가 나왔습니다. 5.89. 다 망가졌어요. 콩팥이. 뭐 때문에요? 병 때문에? 약 때문에. 누가 망가뜨려 놨습니까? 의사가. 어머님이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늘같이 믿던 그 의사가, 그 명의가 어머님 몸을 망가뜨려 놨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무엇이 망가졌다고요? 콩팥이, 사고체가 망가졌어요. 이게 망가지면은요, 이 당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얘 망가지면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투석하시라고 할 거예요. 오늘 제 얘기 잘 듣고 가서,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나중에 이렇게 하십시오. 결론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해보세요.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저 뒤에 분이 보셨잖아요. 4에서 3으로, 이거 열흘 만에 떨어진 거. 열흘 지나면 2가 떨어져, 열흘 지나면 1 떨어져요. 1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이에요. 이거 불과 몇십 일이면, 그냥 한 달, 한두 달이면 다 정상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너무 많이 고쳐봤으니까. 너무 쉽게 낫더라 이거예요. 저는 우스운 병이에요. 이거 우스운 거.
우스운 걸 여러분들은 난치불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스운 거죠. 진실이 이건데, 진짜가 이건데 우리 몸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믿기면 그 병원에 서울대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세요. 의사가 깜짝 놀랄 거예요. 눈이 시둥그러질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지? 이렇게 좋아졌냐? 그것도 약을 끊고 이랬다면 의사가 뒤로 나가 자빠질 수도 있어요. 무슨 약을 좋은 걸 먹었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뭘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할 거예요. 제가 하루 한 끼 먹는데요. 하루 한 끼 먹어요. 1일 1시간입니다. 저 왜 이렇게 할까요? 저도 당뇨병 환자였어요. 식사를 줄이니까요. 없어지더라고요. 점차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당뇨는요. 어느 순간에 탁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라져버리는 병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끼 먹고 나가서 축구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7시까지 진료를 하고요. 기운이 없을 거는 하루 한 끼 먹고 나는 그 일. 그러니까 아버님, 우리 몸이 거꾸로 된다고요. 아버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오늘 여기 왔다 가시면서 부산에서 오셨는데 여기 한 끝까지 오셔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야 이거 식사를 줄이면 한 끼 먹으면 더 쓰러질 것 같아. 해보세요. 쓰러지나. 우리 몸이 거꾸로 약을 끊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약을 끊어보니까 이렇게 좋아지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말해줘요? 우리 몸이 말해줘요. 건강진단 믿지 말고 병원 믿지 마라. 내 몸을 믿어라. 몸을 믿으세요. 줄여보세요. 한번 우리 몸이 어떻게 말하나.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좋은 약이라는 것 하여튼 좋은 건 다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말이에요. 나 좀 그만 괴롭혀줘. 뭘로? 이걸로 우리는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쓰고 사용하지 않고 우리 몸에 이렇게 식사가 많아지면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원인.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렇게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먹는데 기운이 없네? 더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상식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하라고요. 줄여보자. 우리 상식은 줄이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많이 먹는데도 기운 없는데. 근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많이 먹는데도 기운이 없는, 많이 먹어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왜?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 세포에서, 힘이라고 하는 건 세포에서 나옵니다. 세포에서. 우리 몸의 세포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ATP라고,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ATP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데노신 삼린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산이에요. 아데노신 삼린, 모노디트리, ADP도 있고요. 그 다음에 AMP, 모노디트리. 이 ATP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근육세포에서 만들어져요. 근데요, 이 당이 연료예요, 연료. 당과 지방이 연료인데 연료가 여기까지 가야 얘가 만들죠. 이거를 근육세포로 가야 만들죠. 여기까지 가는 길이 막혔다니까. 길. 많이 먹으면 길이 더 막힌다니까요. 지금 이미 많이 드셔서 너무 막혀 있어요. 근데 이걸 줄이셔야 돼. 줄여보세요. 줄여보시면 영양을 줄이면 우리는 단순히 영양을 많이 먹어서 그게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양이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양이 세포에까지 공급이 잘 돼야 돼. 전달이 잘 돼야 돼요. 전달이 잘 돼야 돼요. 제가 사회적 이 현상과 똑같은 거 실례를 들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 배고프다면 무슨 말인가?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왜 배가 고파?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의 창고에 쌀이 넘쳐나는데 어느 구석에서는 어떤 사람이 굶어 죽는데 요즘 뉴스에 간간히 나오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집에서 사채 부패가 썩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사회 시스템이 공급하는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고 그게 복지 체계인데 복지 체계에 구멍이 뚫리면 나라 국가 안에 쌀이 넘쳐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 현상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길. 관이에요, 관.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이 막혔다고요. 막히면요, 세포로 이 영양분, 당분이 혈관, 피 속에 잔뜩하고 몸 속에 당분이 잔뜩한데, 장 속에 잔뜩한데, 세포로 가주지 못하면, 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먹어? 새끼를 먹었는데도 기운 없으니까 간식도 먹고, 야식도 하고, 자꾸 더 많이 먹으려고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상식은 뭡니까? 1이 들어가서 1만큼 나와줘야 돼. 근데 1이 안 나오면 이걸 늘려요.
안 나와 더 늘려. 계속 늘리는데 어디까지 늘리시겠어요? 우리가 먹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배 터지게 하루 세 끼를 다 먹어도 계속 기운이 없어.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줄이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상식은 어떻습니까? 줄이면 안 돼. 왜냐하면 많이 먹어도 이게 안 나오고 힘이 안 나오는데 줄이면 이거 더 안 나올 것 같아. 거꾸로 해. 줄이면 이때부터 힘이 나와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나와도 우리는 힘이 나게 돼 있어. 우리 몸은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만 ATP가 만들어지면, 요놈들이 조금만 가동을 하면 힘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조금도 못 나올 정도로 혈관이 다 막혔다니까. 이 수치를 보시면 알아요. 독소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독소가. 이 크레아티닌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구체에서 여과를 못 시켜가지고, 노폐물 여과를 못 시켜가지고요. 이 노폐물이 쌓였는데 이만큼 쌓인 거예요. 저는 얼마 나옵니까? 저는 0.6 나와요. 제가 해봤어요. 0.6, 0.5.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혈관이 막혔죠. 막힌 거를 뚫어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드신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과하게 드셨습니다. 너무 과하게 드셨어요. 식사는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부패가 돼요. 분해되고 소화되고 연소되는 게 아니고 쌓이면은 부패가 되는데요. 부패된 게 이거예요. 이 부패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더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꿔보자는 거죠. 거꾸로 해보자.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해보자. 왜냐? 약을 끊고 이렇게 됐잖아요. 약을 끊고 이렇게 되신 분이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3 나오고요. 18 나오신 분도 계세요. 이건 완전히 망가진 거. 완전히 사고체 여과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렇게 나오는 분은 지금 사고체가 한 10% 정도는 가동을 해요. 10%. 5% 정도는 가동을 합니다. 여기. 100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나오는 4점 얼마, 3점 얼마는 요거 15% 정도는 가동을 해요. 15%. 15%, 10%, 5%는 가동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데, 이게 이런 분들은 거의 제로예요. 이런 분들은 투석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나온 분들은 아직 투석 안 하고도 버틸 수 있어요. 요 정도는 가동을 하니까, 콩팥이. 이렇게 나온 분들은 콩팥 정지예요. 콩팥이 기능이 정지되는데, 이렇게 됐던 분도 좋아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요 A, 요 CREA라는 여기 크레아틴 콩팥 수치예요. 요 위에 건 AST, ALT, 간 수치고요. 간 수치. 자, 간 수치가 이거 53 나왔던 사람이요. 이거 얼마 만에 좋아졌습니까? 23 정상으로 됐어요. AST가. 자, 간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기 7월 달에 해가지고 9월 달에 한 두 달 좀 안 됐죠? 7월 16일 날. 9월 16일이면 두 달인데 9월 7일 날 검사. 여기 있네. 54일 만에. 간은 정상이 됐고, 이게 약 끊고 나온 거거든요. 약 다 끊었어요. 이분도 약 한 줌 드시던. 크레아틴 수치가 16이요, 16. 이 케이스네, 16. 야, 이 16이 뭡니까, 이거? 이거는 그냥 콩팥이 그냥 죽은 거예요. 콩팥이 사망한 겁니다, 이거는. 이 사고체 여과율이라는 게 제로, 1% 내지는 뭐 0%일 거예요, 0%. 거의 저거는 10몇 프로다. 이 16.72가 나오던 사람이요. 이 54일 만에 얼마 좋아졌습니까? 9.5. 9.5.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 여보세요. 246 나왔어요. 지방이 범인이에요. 지방이 범인. 당뇨의 원인은요, 당이 아니고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이 혈관을 막았습니다. 당이 혈관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방이 혈관을 막아요. 지방. 이게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건데 246 나오던 분이 120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간 수치가 좋아진 거예요. AST, ALT. AST 보세요. 53에서 53에 23도 30이 떨어져 버렸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기적 같은 것은 이 크레아틴 수치예요. 크레아틴 16에서 9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 기적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30년, 40년 관리했던 그 의사가 서울대병원 모 박사님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모 권위자가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정상이라고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믿을 수 없다. 뭔가 이거는 이 장비에 문제가 있든지 기계에 오류가 있든지 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걸 안 믿는다니까, 양방 의사들은. 이런 결과 나왔는데도 이건 기계 오류래요. 기계 오류가 어떻게, 다시 해봐요. 똑같이 나와요. 다른 데 가서 해봐요. 똑같이 나와요. 그것도 오류입니까? 다 오류예요? 말도 안 되죠. 약을 끊고 뭘 했느냐, 그분이 요걸 줄였습니다. 요거 다른 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요거 줄이고요, 운동했습니다. 운동. 저한테 오셔가지고 얼마나 걸으세요? 그러니까 난 많이 걷습니다. 많이 걷는데 얼마나 걸으세요? 하루에 3,000보 걷는데. 이 3,000보 걸어놓고 많이 걷는데요.
삼천보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삼천보도 많은 거예요. 왜냐, 천보도 안 걷는 사람들 많으니까. 병원에 그냥 줄 꽂고 링거 꽂고 누워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많이 걷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밥 한 공기만 먹으면 300kcal예요. 섭취량이. 요 300kcal 연소하려면요,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야 요게 사라집니다. 연소가 돼요. 그래야 깨끗해. 병이 없어요. 혈관이 깨끗해져요. 근데요,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밥 한 공기만 먹는 사람 있어요? 반찬 먹죠, 고기 먹죠, 간식 먹죠, 커피 마시죠, 약 먹죠, 영양제 먹죠.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하루 3끼, 5끼 먹어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당 떨어지면 안 돼요. 빨리 드셔야 됩니다. 빵을 먹고 라면을 먹고 과자를 먹어요. 당이 빨리 올라가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흰쌀밥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탕을 넣고 다니고 초콜릿을 넣고 다니죠. 당뇨병은 이건데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누가 이놈을 만들었어요? 당뇨병이 만든 게 아니고 약이 만들었다고요. 매일 드시는 약이 저혈당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저혈당이 떨어지면 당을 빨리 공급해야 되고 많이 공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잘못된 논리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아버님처럼 더 많이 먹어야 되고, 그거 줄이면 안 돼. 제가 식사를 줄이라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 다 난 저혈당 떨어져가지고 한 달에 3번씩 응급실 실려갑니다. 여기 침 맞으러 오셨는데 푹 쓰러졌어요. 한 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뛰어왔어요. 완전히 큰일 났어요. 환자분이 지금 쓰러졌대. 가보니까 저혈당 쇼크예요. 설탕물 빨리 타가지고 있어요. 포도탕 있어요. 포도탕 주사. 입에다 그냥, 근육 넣을 것도 없어요. 입에다 그냥 한 모금 꼴깍 삼키니까 5분 만에 아무 일 없었던 것들이 살아나요. 그 순간에 외진 곳에 있거나 어디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쓰러졌다. 그분은 사망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약이 만든 거예요. 약이. 당뇨약만 끊으면 이거 하나는 걱정 없어요. 이것만 걱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식사 줄이면 저절로 없어져. 그럼 이것도 다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밥이 만든 거고 이건 약이 만든 거예요. 약 끊고 밥 줄이고 식사 줄이고, 그러면 고혈당도 저혈당도 없는 정상혈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혈관이 열려요. 피가 순환돼요. 이게 만들어지면 힘이 나요. 밥 요만큼 먹고도 살 수 있어요. 하루에요, 우리는 밥을 요만큼 먹고도 한 공기, 반 공기만 먹어도 사는. 이분이요, 3,000보 2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15,000보 이상 걸어야 된다. 15,000보 15,000보를 걸어야 밥 한 공기 딸랑 물에다 말아서 아무것도 반찬도 뭐 아무것도 없이 밥만 한 공기만 먹었을 때예요.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한 공기 딸랑. 근데 여러분, 이걸 딸랑이라 그러죠. 딸랑. 요거 너무 적은 거야. 이게 칼로리가 이건데요. 15,000보 걸어야 이게 소모가 되는데 3,000보 5분의 1밖에 안 됐어. 그러면 밥 5분의 1만 먹었어야 돼. 근데 하루 세끼 잔뜩 먹었죠. 배불리 먹죠. 우리는 식사를 많이 하실 거예요. 포식을 하죠. 배부를 때까지. 특히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가족분들이, 아버님이 또 우리 사모님 너무 사랑하셔. 여보 많이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우리 잘 먹고 꼭 병을 이겨내자. 잘 먹고 힘내야 돼. 잘 먹을수록 힘이 안 나게 돼 있는데 우리 몸은 잘 먹을수록 힘이 안 나요. 아버님, 요 얘기만 깨우치고 가시면 돼요. 이걸 못 깨우쳐요. 어떻게 잘 안 먹는데 힘이 나냐고. 잘 먹어야 힘나지. 우리는 오로지 이 생각만 한다니까. 그것은 정상적일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무 병이 없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 힘이 많이 나고 적게 먹으면 적게 나요. 병이 왔을 때는요, 혈관이 막혔을 때는 우리 몸에서 모든 생리작용이 거꾸로 일어납니다. 거꾸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꾸로 해야 낫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 강의의 핵심은 이제 뒤에 뭐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거꾸로 해야 거꾸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병원에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약 계속 드시면 이 병은 낫는다고 했습니까? 의사가? 이건 안 낫는 병입니다. 난치병, 불치병입니다. 약 드시면서 관리만 하시는 겁니다. 관리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관리만 돼도 약 드시고 사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만 돼도. 이 수치가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만 된다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만큼 유지만 돼도 감지덕지예요. 유지 안 됩니다. 계속 나빠집니다. 점점점 야금야금 점진적으로 나빠져요. 오늘 내일 팍팍 나빠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약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생명을 매일 갉아먹고 있어요. 누가? 병이 아니고요, 약이. 그리고 약보다 먼저가 뭡니까? 병을 만든 놈은 음식이에요. 병을 만든 놈은 음식이고요, 병을 악화시킨 놈은 약입니다. 약. 병을 악화시킨 놈은 약이라고요.
만든 놈은 요 놈이고 악화시킨 놈 요 놈. 그럼 만든 놈도 악화시킨 놈도 다 줄여야 되겠죠. 악화시킨 놈은 버려도 되고요. 병 만든 놈 요 놈이 내가 좋아하는 밥인데 그 중에도 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서 혈관을 아까 막은 게 혈관병이라 했죠. 이젠 당뇨 잊어버리세요. 당 잊어버리시고 혈관만 생각하세요. 혈관, 피만 생각하세요. 피가 맑고 혈관이 깨끗하면 끝나요. 고지혈, 고혈압도 다 끝납니다. 자, 지방이 원인이에요. 지방. 우리가 먹은 밥도 지방이 돼요. 지방은 그냥 바로 지방이고 단백질도 지방이 돼요. 밥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요, 당분이에요. 당 분자가 3개가 모이면 여기에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돼요. 예, 트리글리세라이드. 예,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중성지방인데 요게 당 분자가 3개가 모여서 되는데 다 지방이에요, 결국은. 피 속에, 혈관 속에 쌓이는 것은 지방이 쌓여요. 지방이. 이 그림이 여기 나와요. 자, 핏줄이 이렇게 흐르는데 심장에서 나오는데요. 혈관이,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혈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탁 자르면요. 요거를 이렇게 똑 자르면 요 그림이 나오고요. 이렇게 세로로 탁 자르면 이 그림이 나오죠. 잘라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는데 현대의학은 병원에서는요, 좁아진 혈관만 봐요. 요건 넓히면 되겠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좁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 좁죠. 아, 좁아서 문제가 생기는구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넓혀놔야 되겠다. 약을 써서 넓히는 약이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혈관을, 모세혈관 강제로 확장시키는 약을 써요. 지금 아버님 드시는 약은, 특히 고혈압 약은 혈관 확장제예요. 모세혈관 확장제입니다. 확장을 시켜요. 자, 확장시키는 게 능사입니까? 아니, 누가 막았습니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 좁아진 원인이 뭐예요? 이 노란 거, 이거 노란 게 쌓였으니까 좁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범인이, 지방이 범인이에요. 아니, 지방이 범인이라고요. 범인이 보여요. 사진 찍어서 보였잖아요. 네? 혈관 좁아진 게 CT, MRI 찍으면 보입니다. 심장혈관 초음파면 보입니다. 스턴트 시술 하시는 분들, 혹시 스턴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당뇨, 고혈압은 반드시 심장혈관이 또 좁아지는데 아직 그거 안 하셨으면 운 좋으신 거예요. 대부분 스텐트 시술 하시는데 심장이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뇌혈관, 심혈관이 다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너무 좁아지면,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건강한 상태고요. 요건 병적인 상태인데 병의 시작이에요. 이때는 증상이 없어요. 이때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혈압도 높아지고 당도 생기고 막 대사 증후군이 생겨요. 여기는 말기예요, 말기. 쓰러지기 직전이죠. 요거마저 탁 막히잖아요. 그럼 졸도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서 응급실 갑니다. 그럼 요거 응급실 가기 직전이에요. 직전.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요 상태에서 요 상태 사이, 요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런데, 젊은 사람들도 지금 요런 사람은 거의 없어. 다 요거 여기에 있어요. 다 병에 씨앗이 있어요, 지금. 다 있어.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다 있어요. 피검사하면 다 나와요. 중성지방 다 보여요. 자, 지방이 범인인데 요것은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래서 첫 번째 과식이에요. 과식. 자, 육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고기, 계란, 우유, 생선 안 먹은 사람도 있어요. 스님들. 요즘 뭐 어떤 스님이 뭐 갈비집에서 나오더라 그런 거 본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뭐 그런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이 있겠죠. 근데 뭐 큰 스님들이나 진짜 정도대로 이제 수행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평생 육식을 안 했는데도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이 다 생겨요. 과식이거든요. 자, 과식의 개념은 뭐냐면, 어머님도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박사님 무슨 얘기예요? 저는 밥 한 공기밖에 안 먹습니다. 아, 그런데 내 친구는 2공기씩 먹어요.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면 이 과식이 원인이야. 과식과 육식이 2가지예요. 2가지인데, 자, 식사에 잘못된 것은요, 많이 먹는 거 하고 동물식을 많이 하는 거, 이 2가지인데요. 어머님 이거 안 하신다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할게요. 요 얘기. 이게 원인이에요. 어머니 원인은. 조병식 원장님 자연의원에 갔다 오셔서 그분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식사 줄이시라고, 채식 하시라고, 식물식 하시라고. 해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했는데 지금 좀 좋아졌나 이건데 그 뒤에 바꾸고 나서 뭔가 좀 좋아지실 거예요. 뭐래도 좋아집니다. 이것만 안 해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버티고 있는 한은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나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제가 자꾸 지금 이 강의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생각 바꾸는 훈련이에요. 그게 교육이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항상 적당히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그래서 원장님 저는 밥 한 공기밖에 안 먹어요. 근데 내 친구는 하루에 한 끼에 2공기씩 먹어요. 몇 끼 2공기씩 먹고 나는 몇 끼 반 공기밖에 안 먹어. 근데 이 먹은 양,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 이걸 수입이라고 합시다. 수입 때 지출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출을 안 봐요. 지출 안 보고 수입만 보죠. 자, 먹은 것만 생각해요. 나는 반 공기만 먹었으니까 나는 과식 아니야. 2공기 먹은 사람이 과식이야. 그죠? 이거 몇 배입니까? 4배예요, 4배. 4배 차인데 4배나 먹은 사람이 과식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건강해. 이게 나예요, 나. 본인이. 나는 조금만 먹는데. 근데 저 많이 먹는 사람은 이 사람 펄펄 날아다녀. 병이 없어요. 나는 약 한 줌씩 먹고 있고 평생 병원 다니고 있고 몸이 골골해. 몸이 골골.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반 공기 먹은 것만 생각했지 얼마를 썼는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따지지 않아. 얼마를 썼는지. 어서 오세요. 쓴 거를 생각해야 돼. 수입 때 지출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린 부자가 돼요. 계속 들어와 쌓이잖아요. 부자가 돼. 우리 건강은 경제와 거꾸로예요. 돈과 반대예요. 돈 안 들어요. 병원 다니지 마세요. 병원 다니면 계속 이제 투석하면요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갑니다. 운동 얼마나 하셨습니까? 보니까 하루에 1000보도 안 걸어요. 하루에 1000보도 안 걸어요.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 1000보대요. 밖에 안 나가요. 거의 지출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그대로 쌓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요. 10,000보 이상. 운동, 밥을 먹는 것은 수입은 4배인데 지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출이 10배 이상이에요. 지출이 더 많아요, 이분이. 수입 대 지출의 비율을 보셔야 돼요. 비율. 그게 뭐냐면 섭취량 대 소모량의 비율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머님은 소모가 없었어요. 나도 요즘 만보스 계속 걸어. 10,000보 걸으세요? 10,000보 이상 거. 10,000보는 기본의 기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밥 한 공기만 딱 드시면 요거 연소한데 10,000보, 15,000보를 걸어야 돼요. 2시간 걸으셔야 돼요. 그것도 땀 흘리면서 걸어야 돼요. 땀이 안 나요. 2시간 걸으세요. 그러면 시계만 들여다봐. 2시간 채웠지. 그럼 난 2시간 채웠으니까 오늘 내가 할 거 다 했어. 10,000보 걸으세요. 그럼 만보기 차고 만보기 숫자만 들여다봐요. 10,000보 딱 채우면 집에 딱 들어가요. 이 우리의 생각이 밥 한 공기만 딸랑 드셨을 때 2시간 걸으셔야 되는데요. 어머니 지금 10,000보 걸으셨다는데 그게 1시간 반 정도 돼요. 저는 걸음 많이 걷는 사람이에요. 맨발로 걷습니다. 그래서 2시간 못 걸었잖아요. 한 공기도 연소를 못 시켰죠. 근데 하루 밥 3공기 드시죠. 예? 밥만 드세요. 반찬도 많이 드시고 영양제도 또 많이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요즘은 안 먹어. 요즘 안 드세요? 예. 요즘 안 드시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라서 지금 요 정도 오늘 5점 아까 5점 얼마 나왔잖아요. 크레아틴 수치가 안 드셔서 요 정도 나온 거예요. 그것까지 계속 드셔서 오시면 7, 8, 10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일단 잘 하고 계세요. 제 궤도는 들어서신 것 같은데 이제 스퍼트를 하셔야 돼요. 길은 우리 조병식 원장님 만나가지고 이쪽을 가다 이쪽으로 지금 약간 방향을 틀긴 했어요. 틀긴 했는데 얼마나 틀어야 되느냐? 180도 트셔야 돼요. 180도 거꾸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틀었어. 여기 잘못된 길이네? 이렇게 약간 틀기는 했어요. 근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이렇게 가도 낭떠러지고 이렇게 가도 낭떠러지예요. 이거 피해 가려면요 180도 돌아서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 요령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과식과 육식이 병을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근데 과식도 안 하고 육식도 안 했어. 그런데 안 나아요. 이제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4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4가지를. 자, 첫째, 둘째 나왔습니다. 예, 첫째. 요 첫 번째는 이제 과식이에요. 과식. 앞에다 씁시다. 두 번째, 육식. 요걸 다 지금 안 해요. 요거는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이제 식사를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는데 요거 소식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소식으로. 자, 과식이 문제니까 소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뭐 얼마나 하셔야 되느냐? 이제 이게 뭐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분은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서 한 석 달도 못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장 이식까지 하신 분이에요. 투석하다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투석도 안 돼. 이식을 해야 돼. 근데 이분이 하루 한 끼 먹고 모든 병이 쓰는 듯이 없어졌어요. 이분이 뭐 가지고 있는 병 여기 책에 나옵니다. 한 뭐 100가지는 돼요. 한 100가지는 돼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건 기본이고
근데 하루 한 끼를 먹고 지금 아버님 들으시기에는 야, 기가 막힌 얘기야, 저 얘기가. 어떻게 지금 세 끼 먹어도 힘드신 분에게 하루 한 끼만 먹으라고. 이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해보시면요. 기적이 진짜 일어납니다. 단, 첫날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금식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저녁 금식.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부터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조병식 원장님이 저녁 금식하시라는 말씀 안 했죠? 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저녁을 무조건 금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밤에는 우리 장이 쉬어요. 장이 쉬고 연소가 하나도 안 돼요. 밤에는. 눈도 안 뜨잖아요. 눈 감고 자잖아요. 호흡하는데 폐만 약간 움직여요. 가장 에너지가 적게, 에너지 소모가 적은 때 시간이 밤인데, 밤에 우리가 특히 밤에 많이 먹어요. 저녁에 많이 드셔요. 저녁을 잘 드시고 많이 드셔요. 그래서 저녁 금식이 첫 번째. 첫 번째는 소식인데,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가 저녁 금식. 그럼 이제 저녁 금식하면 아침, 점심 두 끼 남았죠. 자, 두 끼만 드시고서 한번 살아보세요. 힘이 없어지나 더 생기나 한번 살아보세요. 요거 며칠이면 증명이 돼요. 며칠, 불과 며칠, 하루 이틀 만에. 첫날은 힘들어요. 왜냐? 우리 몸에서는요, 항상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지금 병적 상태도 우리 뇌에서는 이거 항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유지하려고 해요. 뭔가 변화를 주면은 반발 증상이 생겨요.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건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첫날에 저녁 금식하면, 아이고, 원장님, 저는 속쓰려서 어젯밤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속쓰려가지고, 그리고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 우리 옛날에, 이거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잘 먹다가 배고프면 그날은 잠이 안 와요, 진짜로. 왜? 우리 몸이 항상성이 깨졌기 때문에 안정이 안 돼. 안정이 안 되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잠이 안 오죠. 이거는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그건 당연한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다가 이제 내려가 착륙을 해요. 저 집에 가야 돼. 하늘에 계속 있으면 집에 못 가요. 우린 집에 가야 돼.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막 떨립니다. 진동이 와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보셨죠? 요즘 비행기 안 타본 사람 없어요?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병이에요. 여러분이 부산에서 오셨는데 지금 한 3시간 만에 오셨잖아요. 저 수원서 오시는 분이, 저 부산서 오시는 분보다 더 늦게 와. 수원서 자동차 끌고 운전하는데 길이 막혀. 부산서 떠나신 분이, 아, 오늘 친구 같이 와야 돼. 아, 내가 가니까 부산서 빨리 올라와. 그래갖고, 이 수원에 계신 분이 당뇨병 고쳤다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분이 나도 좀 소개해달라고. 거기 오시는데 수원에서 오신 분이 더 늦게 와. 부산에서 먼저 와 앉아있어. 왜 이제 오냐고.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 고속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저 부산이요. 수원도 더 가까워졌다니까요. 그렇게 편안해지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고자 하냐면, 편안해지니까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운동을 안 하고 노동을 안 해요. 아버님, 우리 어렸을 때나 우리 부모, 아버님의 부모, 우리 부모 선조의 시대는요,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뭐 해요? 어디가 사기나 쳐야 되겠죠. 도둑질을 훔치기나 해야 되고. 예? 일하지 않으면 옛날에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 일하지 않고도 우리는 편안하게 너무 많은 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과 운동, 몸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걸 안 움직이니까 부산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앉아서 왔잖아요. 에너지 소모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차만 타고 여기까지 도착했어. 불과 몇 시간 만에.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 문명의 덕택은 좋은데, 빨리 와서 좋은데, 우리는 걸어서 움직여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예? 조물주가 만들었는지 진화의 산물인지는 몰라도 우리 몸은 걸어서 몸을 움직여야지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움직였잖아요. 안 걸었잖아요. 앉아서 왔어요. 에너지 소모가 없어. 그런데 오늘도 세 끼는 꼬박꼬박 드시고 습관대로, 법도대로. 우리 법도예요. 하루 세 끼 먹는 건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깨면 돼요. 깨시면 되는데, 자, 저녁 금식 하시고요. 육식이고 고기, 계란, 우유, 생선 다 이거 이제 안 하실 거고, 지금 안 하신다고 하니 운동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해야 되냐? 땀이 날 정도로 하셔야 되고, 실내에서 뭐 자전거 타고 실내에서 뭐 러닝머신 그거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서 태양을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요. 제가 이 역설하는 치유가 뭐냐면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자연으로 가셔야 돼요. 자연은 뭡니까? 밖에 나가면 돼요. 그냥 밖에 나가시면 돼요. 하늘과 땅이 자연이에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어요. 해를 봐야 돼요. 오늘 같은 좋은 날은 햇볕을 쬐야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 비타민 D가 없어요. 다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과식과 육식은 체액을 산성화시킵니다. 산성화. 산화되게 만들어요.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아까 당뇨병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산성 물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알칼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알칼리 어디 있습니까? 뼈 속에 칼슘이에요. 그래서 뼈 속에 칼슘을 빼서 이 산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해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당뇨 고혈압 오래 드신 분들, 약 오래 드신 분들은 전부 이 알칼리, 칼슘이 빠져나가고 철분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뼈가 다 약해져 가지고 골다공증이 옵니다. 골다공증은 병입니까? 그게 병이 아니고 계속 이걸 하니까 산성식, 산을 계속 넣어주니까 이게 계속 소모될 수밖에 없죠. 얘는 독소니까. 독소는 빼줘야 돼. 빼주려면 알칼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얘가 얘 청소부예요. 얘가 계속 청소하는데 이 청소부가 이거는 한계가 있고 이거는 계속 무한정 들어오니까 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 골다공증이 생겼죠. 그 병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죠.